만약 작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어떤 활동을 더 하고 싶으신가요? 혹은 치열하면서 하셨던 부분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제가 좀 후회되는 것이 한 가지 있다면 업계에 대해서 좀 내가 맞는 업계가 무엇인가에 대한 기업 분석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업계의 기업에서 좀 더 면접을 봤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일본에서 일하고 싶은가요? 라는 질문도 많이 받았는데요. 이 질문은 잠깐만요. 제가 메모한 게 있어서 그거를 좀 찾아서 알려드릴게요. 저도 면접을 본 지 좀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제가 일본에서 일하고 싶은 이유를 라는 거를 질문 받았을 때는 우선은 한국보다 외국인을 적극적으로 채용하는 기업이 많다. 1번하고 2번은 경제 규모가 한국보다 더 크다. 그리고 3번은 이제 경계를 무너뜨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라는 이유로 좀 어필을 했는데요. 3번의 이유는 이제 아시아에서 일본이 메이지 유신을 빠르게 했고 경계를 넘어서는 게 빨랐기 때문에 이런 역사적인 교훈으로 좀 경계를 무너뜨리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일본의 역사에서 좀 따와서 그런 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또 메이커 업계 같은 경우는 일본의 뭐 모노즈쿠리가 좋았다. 이런 얘기를 해도 되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인턴십의 경우 한국에서도 알아보고 일본어로 가신 건가요? 방법이나 구체적인 경험 내용이 궁금해요. 어, 네. 저는 마이나비 사이트를 통해서 공고를 보고 지원을 했고요. 이게 콜렉에서도 그 인턴십을 모집해서 간다고 해요. 그래서 콜렉에서 알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일본에 있는 교육계 기업에서 인턴십을 했었는데 5일 동안 그 사업 기획 같은 거를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서 임원진 앞에서 발표하는 인턴십이었습니다. 이게 되게 힘들었고요. 근데 힘든 만큼 좀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일본어로 발표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좀 자연스럽게 면접 연습까지 좀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취업을 결정하신 이유에 대해서 물어봐도 될까요? 선생님의 치아의 축이 있었다면 알려줄 수 있을까요? 어, 일본 취업을 결정한 것은 일단 제가 해외 취업을 생각했던 게 고등학교 때 한국에서는 일을 안, 하, 안 하고 해외에서 하고 싶다고 생각했는데요. 그 이유는 제가 중학교 때 좀 해외에서 유학을 하고 왔는데 한국보다 외국이 더 잘 맞는 것 같다고 해서 막연하게 해외 취업을 결심하게 됐고 그러다가 일본어를 공부하게 되었는데 일본이 좀 저랑 성격이 좀 잘 맞는다는 판단하에 좀 일본 취업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저의 또 치아의 축은 저는 글로벌한 환경에서 일하고 싶다라는 게 치아의 축이었어서 지금 제가 붙은 기업도 좀 많은 나라에서 사업을 전개를 하고 있어서 그 치아의 축이 맞아서 이 지금 회사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일본 취업에 있어서 영어 실력도 중요할까요? 아니요. 영어 실력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본에서는 토익이 뭐 6, 700만 있어도 잘한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 비해서는 그냥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일본 IT 기업으로 취직 경우에는 종합회사 취직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팁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음, 이게 엔지니어로 가면 좀 차이점이 확실히 있을 것 같은데 IT 기업으로 취직을 할 때 종합직으로 간다면 다른 종합회사 취직과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냥 기업 분석을 할 때 그 IT 업계에 대해서만 기업 분석을 제대로 하면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박종근님. 업계마다 추구하는 특징이 다 다를 텐데 ES나 지원하는 절차는 다 비슷할까요? 저 같은 경우는 게임 아트 희망인데 포트폴리오가 중요하다 보니 이런 문장 작성적인 부분에서 번거로움이나 고충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무조건 그냥 양으로 승부를 보는 게 맞는지도 모르겠네요. 음, 근데 ES나 지원하는 절차는 다 비슷한데요. 다만 이제 외작에면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회사라면 다 비슷하고요. 게임 아트 희망이면 포트폴리오면 죄송한데 제가 그 문과여서 이거는 좀 저도 잘 모르겠네요. 그렇지만 이제 많은 곳에 엔트리를 하고 양으로 승부를 보는 거는 꽤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합니다. IT 업계에 취업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IT 관련 포트폴리오 제작하신 게 있나요? 아, 없습니다. 저는 그 종합직으로 가서 문과 계열로 취업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영업이나 아니면 기획 좀 그런 직무를 맡기 때문에 IT 관련을 해서 포트폴리오를 제작한 곳은 없습니다. 소프트뱅크가 가장 가고 싶은 일지망 회사인데요. 면접 당시 가장 어려웠던 질문이 있었나요? 아, 근데 저희 지금 제가 붙은 회사가 지금까지 면접을 본 회사 중에서 가장 부드러운 분위기였어요. 어려웠던 질문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종합직만 그런 걸 수도 있고 다른 그 엔지니어 쪽은 잘 모르겠네요. 종합직은 어려웠던 질문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취하를 하면서 대학교 휴학은 군 휴학을 제외하고는 따로 하지 않으셨을까요? 네, 군 휴학만 하고 다른 휴학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일본에서는 휴학을 하면 그 공백 기간 동안 어떤 것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면접에서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휴학을 하시려고 하신 분은 그거를 이제 면접에서 제대로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 IT 업계 쪽으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일본 기업에서도 포트폴리오를 중요시할까요? 전 포트폴리오를 일본어로 변환하는 것이 장점이 될까요? 어, 네, 포트폴리오가 저도 포트폴리오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 IT 업계는 아니지만 이제 이공계열 쪽으로 간 지인분들 말씀에 의하면 이제 포트폴리오에서 좀 후커버리를 당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어로 병환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발표 감사드립니다. 일본 기업은 다양한 활동을 중요시한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코로나로 인해 동아리나 학교 행사들은 활동 못했는데 어떤 활동을 하는 게 좋을까요? 또한 본인 면접에 있으실 때 어떤 활동을 어필하셨나요? 저도 이제 동아리나 학교 행사 등의 활동을 사실 하지 못했는데요. 학교 활동은 그 외국인 유학생 분들 서포트하는 활동을 딱 하나 했었고요. 영어 학원 알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르바이트 경험을 통해 이제 면접하고 엔트리 시트에서 어필을 했습니다. 네, 아르바이트도 충분히 어필을 할 수 있는 메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 PR과 가쿠치카 에피소드를 고른 기준이 있을까요? 자기 PR은 자기를 소개한 내용을 하는데 자기를 잘 상대방이 듣기 좋은 에피소드를 고르는 특별한 방법이 있을까? 자기 분석으로 좀 됐지만 면접관이 원하는 에피소드와 내용을 고르는 게 어렵다고 느꼈어요. 이거는 사실 면접관이 원하는 에피소드와 내용을 고르기보다는 성수님이 자신이 있는 에피소드를 고르고 그걸 통해 어필하는 게 훨씬 더 잘 먹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일본의 학생들을 보면 이제 알바로 이제 가쿠치카, 자치코 PR 쓰는 경우도 많고요. 가쿠치카라고 해도 특별한 게 막 거창한 활동이 아니에요. 그냥 팀플일 수도 있고, 다만 거기에서 본인의 역할이하고 어떻게 극복했는지만 잘 어필을 하면 충분히 좋은 지코피아라고 가쿠치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서를 접수하실 때 특정 산업군만 노려 접수하신 건가요? 다양한 산업군을 기준으로 접수. 저는 다양한 산업군을 기준으로 접수했습니다. 저 항공회사의 면접을 본 적도 있고요. 교육계 기업에도 있고, 은행에
면접을 본 적도 있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어, 그룹 디스커션이나 케이스 면접도 있었나요? 만약 있었다면 어떻게 준비하셨나요? 그룹 디스커션은 그냥 소프트뱅크, 그건 그룹 면접이구나. 네, 그룹 디스커션은 제가 경험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케이스 면접도 없었습니다. 제가 면접을 그래도 20번 보긴 했었는데, 그룹 디스커션은 한 번도 경험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나이가 많은 편인데, 나이가 신줄 종합 추측에 있어서 많이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될까요? 이거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본 분들은 이제 휴학을 보통 안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사실 내정자 친구들 보면 나이가 많은 편입니다. 25살인데. 이게 25살인데도 많은 편인 걸 보면 나이가 좀 많아지면 디메리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턴 하셨을 때 당시 일본어 실력은 어느 정도 되셨을까요? 인턴 했을 때도 N1을 따고 갔는데요. 근데 처음 갔을 때는 되게 일본어가 힘들어서 편의점을 가서도 뭐 점원이 뭐라 하는지도 잘 못 알아듣고 그 정도의 실력이었습니다. 그래도 좀 많이 일본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도 실력이 조금이나마 향상된 것 같습니다. 권연재산. 기업 분석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자기만의 기업 분석 방법이나 꼭 이 기업이어야 하는 이유 같은 내용은 어떻게 준비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기업 분석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런 이제 항목을 정해가지고 이거를 쭉 이제 워드 파일에 쓰면서 기업 분석을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제가 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기업 이념과 인재상인데요. 기업 이념과 인재상과 본인이 이제 자기 분석을 한 내용, 그래서 그게 얼마나 매치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인재상이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맞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어필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곧 이제 이 기업이어야 하는 이유랑도 직결이 되고요. 네, 저는 IT 업계는 네, 포트폴리오 제작하는 게 없어서 이제 아래 글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별 그룹 면접과 그룹 면접에서의 전략 차이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개별 면접을 할 때는 사실 1대1 면접이니까 면접도 결국에는 커뮤니케이션이란 말이에요. 그냥 서로 말을 잘 듣고 대답하고 그러면 되는데 그룹 면접에서는 1대 다나 다대 다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면접관이 옆에 분에게 말을 걸었다 하면 그 말도 경청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를 안 하게 되면 사키 비상にした質問についてどう思いますか? 이런 질문이 왔을 때 대답을 못 하겠죠. 그래서 항상 이제 다른 사람들끼리 얘기를 해도 잘 듣는 이렇게 호응을 하고 맞장구를 치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현재 학점이 4점 만점에 2.5인데 취업에 문제가 되거나 면접 시 물어볼 요소가 될까요? 또한 4학년에 인턴 활동에도 늦지 않을까요? 학점이 저도 그렇게 높진 않은데요. 일본 취업을 할 때 학점은 걸림돌이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학점을 쓰는 칸이 아예 없는 경우가 많아서 네, 문제는 안 되고요. 4학년에 인턴 활동에도 늦지 않을까요? 4학년이 되기 전 겨울에 인턴 활동을 하는 건 늦지 않은데 4학년에 인턴을 하는 건 좀 늦은 감이 있기 때문에 4학년이신데 취업 활동을 해서 내년에 일본에 가고 싶다라는 경우에는 바로 그냥 엔트리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본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일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듣기로는 특히 IT 업계의 경우 파견으로 다른 회사로 피는 형태의 회사들은 있는 것이 좋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가 면접 볼 회사가 그런 형태인지 알아낼 수 있을까요? 이것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오픈워크 회사 리뷰 확인 사이트에서 검색을 해보고 여기도 나오지 않는다면 구글링을 해서 알아보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기 PR과 가쿠치카 에피소드를 고른 기준이 있을까요? 자기 PR은 자기를 소개한 내용을 하는데
자신을 잘 나타내고 상대방이 듣기 좋은 에피소드를 고르는 특별한 방법이 있을까? 자기 분석은 어느 정도 됐지만 면접관이 원하는 에피소드를. 네. 취업 에이전트를 활용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를 들어서 스퀘어 에닉스나 캡콤 같은 게임 회사를 희망하는데 아무래도 한국에서 그런 작업을 포트폴리오나 이력서를 그런 전문가분들에게 피드백을 받는 게 좋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이 개념에 대해서 하신다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취업 에이전트를 저는 활용한 적은 없습니다. 이게 제가 듣기로는 한국에 있을 때 취업 에이전트를 사용하면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고 들어서요. 일본에 계신 거면 괜찮은데 한국에서는 그냥 코렉하고 일본 취업 박람회로 충분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서를 넣을 때 외국인을 채용한 전적이 있는 회사를 위주로 원서를 넣으셨나요? 혹은 가고 싶어하는 회사라면 주저하지 않고 넣으신 건가요? 저는 가고 싶어하는 회사면 주저하지 않고 다 넣었습니다. 인턴십도 그랬고요. 본 선고 때도 그랬습니다. 왜냐면 그거를 이제 구분하기도 좀 힘든 게 그 안 써놓는 경우도 있거든요. 외국인 채용한 전적이 있다 이런 것을. 근데 그냥 가고 싶은 기업이면 다 이제 엔트리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26년도 2월 졸업 예정입니다. 이번 겨울에 일본에 인턴십을 다녀오려 합니다. 일본 겨울 인턴십 신청은 보통 언제부터 받기 시작하나요? 음, 저도 겨울 인턴십은 가지 않아서 좀 가물가물한데, 네, 지금 이후라고 장 주셨네요. 되게 인턴십을 신청을 할 때 마이나비에서 보통 보는데 되게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좀 빨리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지원하는 회사의 경쟁률을 알 수 있는 사이트도 있을까요? 저는 그냥 경쟁률이 궁금할 때는 구글링을 해봤습니다. 구글링을 하면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일본어서의 제주 경험이 없는데 면접 상황에서 해당 질문 적응 잘 할 수 있겠나요? 이런 질문에는 어떻게 대답하셨나요? 이것도 제가 그 아까 일본에 가고 싶은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서 어필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일본에 가고 싶은 제 이유가 명확하기 때문에 적응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현업자분들에게 직접 조언을 요청드릴 때 어떻게 예의 바른 문장을 작성할 수 있을까요? 정말 좋은 기회로 이전에 게임 관련 세미나에서 일본 게임 업계, 현업자분의 연락처를 얻게 되어서 뭔가 물어보고 싶은데 어떻게 말씀을 드리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도 그 인터넷에 메일은 오크리카타라고 검색을 비즈니스 메일은 오크리카타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되게 예문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 예문들 참고를 하셔서 메일을 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취업과는 별개의 질문이긴 하지만 일본어 한자 공부 어떻게 하셨나요? 일본어 한자 공부는 제가 지금도 하고 있는데요. 그 성령 한자 2136이라고 해서 시중에 많이 파는 책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회독을 하는 식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좀 JLPT 책으로는 부족한 것 같기는 해요. 확실히. 문과 종합식은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가장 중요시하고 그가 타이크케이 부카츠 경험 있는 사람을 선호한다고 들었습니다. 내향적이고 활동적이지 않은 사람은 아무래도 선고를 들거나 회사 생활에 적응하기 힘들까요? 아니요. 저도 엄청 내향적인 성격인데요.
내향적인 사람이라도 자신감을 가지고 본인의 이제 활동을 잘 풀어내면 선거를 뚫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타이크케가 유리하기는 하죠. 저도 이번에 그 회사 동기들을 만나고 왔는데 타이크케 분들 많더라고요. 네. 코렉 멘토 제도의 경우는 어떤 경우로 신청하신 건가요? 아, 코렉 멘토 제도 같은 경우는 저한테 먼저 메일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메일을 보고 제가 신청을 하게 됐어요. 저는 현재 다른 대학에 편입하여 전공 필수 과목을 마치기 위해 다른 사람들보다 한 학기 정도 더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정을 받는 곳에 있어서 차질 상황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대학 그 교를 좀 더 다녀야 된다. 저도 초과학기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뭐 물어보시거나 그런 건 없었습니다. 재미와 소속된 연구실에서 무엇을 했는가 이런 곳에는 어떻게 쓰셨나요? 한국과는 느낌이 달라서 쓰기가 힘드네요. 음, 재미나 소속된 연구실에서 무엇을 했는가? 저는 이런 질문이 있었긴 했는데 그때 다른 학교 활동도 괜찮다고 써 있었어가지고 팀플을 한 내용을 썼었습니다. 네. 이게 꼭 연구실이 아니라도 좀 비슷한 내용이면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용환자 이외의 환자 공부는 어디 갔지? 따로 아시나요? 혹은 비즈니스나 경호 공부는 7월 중 어느 시기부터 시작하셨나요? 비즈니스와 경호 공부는 일본 취업을 해야지 마음 먹고 바로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2023년 12월 달에 내정을 받았는데 2022년 초반부터 비즈니스하고 경영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BJT라는 시험이 있는데 이 비즈니스 제페니스 테스트의 약자일 거예요. 아마 그 시험도 응시를 했었습니다. 취업 비자는 내정을 받게 된 회사에서 대신 신청을 해주시는 걸까요? 일본에서 취업하게 되었을 때 비자 갱신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취업 비자는 내정을 받은 회사에서 그 재료 자격 증명서라는 거를 보내주시고 그걸 제가 직접 받아서 그 대행 업체나 그런 데 가서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보통 내정을 받게 된 회사에서 네, 취업 비자는 진행이 되게 되고 그리고 비자 갱신은 우선 워킹 비자가 1년짜리가 있고 3년짜리가 있고 5년짜리가 있는데요. 그 기간이 끝나면 다시 이제 일본에서 갱신을 하면 됩니다. 다른 질문들 있으실까요? 또 왔네요. 이 인턴 같은 경우 치료비, 이동비는 해당 회사에서 지원해 준 건가요? 아니요, 지원을 안 해줬습니다. 이건 회사에 따라서 다른데 제가 알기로 저번에 코렉 경유로 인턴십을 한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에서는 이거 해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코렉을 좀 예, 적극적으로 애용해 주세요. 저의 장점은 인내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반복 활동이어서 적극적으로 상황을 바꾸거나 바로 성과를 선보이는 경험이 부족합니다. 주위에서도 공무원이나 연구원이 맞는다고 하지만 사정상 빠르게 취업을 해서 수입을 가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어떤 저를 어필하는 게 좋을까요? 음, 처음에 말씀드린 인내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반복 활동인 거를 어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거에 맞는 이제 업계를 고르고 거기에 이제 많은 회사에 엔트리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빠르게 취업을 하셔야 되는 상황인데 또 이런 장점이 통용되는 기업도 많을 것 같습니다. 네. 무조건 규모가 크고 이제 뭐 상장이나 225 회사를 지원하는 게 좋은지 규모와는 상관없이 복리후생이 좋은 회사에 지원하는 게 나은지에 대해서는 여쭙고 싶습니다.
실제로 일본의 메이커 대중 아직 회사 분위기가 쇼와 시대에 머물러 있는 곳이 많다고 들어서 고민입니다. 아, 네. 이거는 말씀하신 그대로인 것 같은데요. 어디에 뭐 상장되어 있다, 어디 프라임이다, 그로스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에게 맞고 좋은 회사가 제일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 네. 저기 뭐 안에 소속돼 있다고 무조건 화이트고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네, 그렇기 그러면, 네. 죄송합니다. 예, 아, 네. 민서님. 네. 자기 분석하고 네. 기업 분석을 제대로 해서 그 본인에게 맞는 기업을 고르는 음, 것이 네,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아직 이제 일본 취업에 대해서 듣기는 했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막막하고 좀 아직까지 정보들이 많이 부족하신 이제 초보자들, 일본 취업 초보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저희가 또 일본 취업 기본 설명회라는 설명회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두 개는 이제 서울 개최, 부산 개최로 오프라인 이벤트거든요. 그래서 이제 참가 또 희망하시는 분들은 저희 콜에 카페 또 행사 정보에서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처음 하는 이벤트인데 혹시나 여기에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중도사원 일본 취업 세미나라고 이제 경력직으로 이제 한국에서 한 2년, 3년 이상 이제 경력 있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일본 취업을 할 수 있을까? 혼자 하려고 막 하니까 막막한데 내 경력이 일본에서도 인정될까? 이렇게 고민되시는 분들 또 참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행사 정보에서 또 확인하셔서 참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일본어 스터디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이제 한 달에 4번, 매주 한 번씩 해서 1시간씩 이제 진행하고 있고, 지금은 중국반 오픈되어 있는데, 이제 매달 저희 중국반, 공국반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그것도 행사 정보 확인하시고, 이제 본인이 또 해당되는 그 레벨에 맞춰가지고 참석해 주시면 저희 원어민 선생님이 또, 어, 진행을 하시고, 그다음에 일본어로 이제 면접 연습도 되거든요. 논리 있게 일본어로 내 생각을 얘기하는 연습이 돼서 그것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되게 저희가 추천하는 이제 코렉만의 특화된 서비스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채용 이벤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업의 인사 채용 담당자가 직접 코렉으로 와가지고 이제 기업 설명회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궁금한 부분들 물어볼 수 있는 자담회 대답하고 듣고 이런 이제 자담회를 하고 이후에 이제 바로 면접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이벤트가 있어가지고 9월 28일 날 저희가 다이도 드링크라고 또 그 음료 이제 업계에 되게 유명한 또 대기업이죠. 그래서 다이도드링크 단독 이벤트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요일 날은, 9월 29일 일요일 날은 또 3, 4가 참가하는 종합직, 이제 미트업이 있어가지고, 다이도드링크, 이케다 피아노, KCC라는 이제 기업이 참가할 예정이라서 꼭 이거는 이제, 참가 가능하신 분들, 그리고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아니, 또는 관심이 조금 떨어져도 가깝게 계시는 분들은 면접 연습이라도 그리고 또 이제 기업의 업계의 그런 정보를 확인하는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석해 주시면 일본 취업 활동하는 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되고 내정자가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